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타겟 고객층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여쭤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Q&A 영상을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선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이 타겟 고객층을 정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공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그런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컨텐츠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앞으로 브랜딩을 할 거 여기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 타겟 고객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조금 더 키워 나가면서 아니면 방향을 조금씩 이제 다듬어 나가면서 계속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누구를 타겟해야지 빨리 정해야 돼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이 타겟 고객층을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니고 몇 번 바꿔왔었거든요. 처음에 어플라이를 시작을 할 때에는 사실 이제 20대 중후반에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해외로 나왔을 때 너무너무 겪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20대 중후반의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의 목표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플라이의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외국계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타겟 고객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저의 컨텐츠도 바뀌었고 브랜딩도 바뀌었고 강의 가격도 바뀌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처음에 초반에 구독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이었던 분.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나한테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떠났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 비즈니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겟 고객이 바뀌는 것도 당연한 결과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차적으로 크게 타겟 고객을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작년부터 2020년부터 이제 커리어 쪽보다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의 타겟 고객은 이제 누가 됐느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칭, 컨설팅 이런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이 이제 저의 타겟 고객층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또 한 번 크게 구독자층도 바뀌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그 타겟 고객을 다시 재정립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타겟 고객층을 잡을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세웠던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어플라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해외 취업 분야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해외 취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리라든지 어떤 특수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를 통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저처럼 일반 회사를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의 문제를 깊이 뼛속까지 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겟하는 거는 애당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냥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어플라이를 시작할 때가 35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35세 이 정도까지 정해놓고서 이제 쭉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기준을 삼은 건 뭐냐면요. 바로 돈을 낼 능력과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였어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그쵸? 돈을 낼 능력과 의향도 없으면은 당신의 서비스를 뭐 이용도 못 하나요? 뭐 그런 사람인가요?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컨텐츠 비즈니스를 그냥 제 취미로 했다면은 그냥 뭐 막 퍼주고 그러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취미로 했다면. 그런데 저는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비즈니스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제 직업이자 저의 커리어이자 그런 걸 다 이제 그 목표로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을 낼 능력과 의향이 없는 그룹을 타겟팅을 하면은 이거 비즈니스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 돈을
방도를 제가 찾아내야 되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이대별로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3세에서 26세는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일 거고, 27세에서 30세 정도는 이제 막 그 사회생활 시작할 거나 아니면 대리급 여기까지 갔을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30대 초반일 경우에는 과장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가장 실무진으로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실 분들이 요 그룹이겠죠. 그리고 35세 이후부터는 뭐 이제 조금 더 시니어 레벨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낼 능력과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봉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대의 기본적인 연봉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개발 비용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이 어쨌든 자기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기 개발 비용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3세에서 26세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학생인 분들도 많으니까 이 자기 개발 비용을 어느 정도로 감당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세, 30세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고 이제 대리급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경력을 위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조금 더 나한테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작하신 분들이 요 그룹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30세 이상은 뭐 당연히 더 어닝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제가 그 20대 중후반, 20대 중반을 이제 타겟팅을 했던 것을 완전히 조금 바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낮고 그런 금액에 맞추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어닝 파워가 있는 분들을 이제 제가 타겟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20대 중후반 이후의 분들을 타겟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나의 뭐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러니까 지식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그분들하고 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의 사람들을 서브를 해야지 나도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좋아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인가는 이제 우리 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커리어 굉장히 욕심이 많고 해외나 글로벌 마켓에 나오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어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경력을 쌓으신 게 탄탄한 분들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결과 달성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냐를 이제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힐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줄 수 있는 그 약속하는 그 결과를 따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해외 취업이라는 그런 분야를 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제 해외 취업이라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보니까 20대 너무 초반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너무 없으면 저도 경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또 나갈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스피킹 잡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잡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더 이게 그 타겟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력이 한 3년, 4년 이상만 되면은 훨씬 더 자기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쌓아온 것을 기본으로 나가는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고객층은 내가 타겟하는 고객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35세 이상도 제가 이 단계에서 거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되면은 이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그 주니어라든지 실무진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터프함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분들도 저의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을 해 주시고 강의를 보이고 나서 이제 해외로 이직하신 분들도 많기는 했지만 저의 주요 타겟 그룹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플라이가 이제 그 커리어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요 두 그룹에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그 비즈니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우선 내가 타겟할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의 전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면서 전체 리스트를 정하고 그 중에서 정말 잔인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을 낼 능력과 의향이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타겟 그룹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겟 그룹을 정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원하고 정말 풀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잡고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품이라는 거는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라는 거는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요,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무료 워크숍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 워크숍에 가셔서 깊게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외에 지식 컨텐츠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다가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